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사일을 쏘고 했는데 이 신년사에 이어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일 적대국이다. 불변의 주적이다. 명기를 해야 한다. 저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저게 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렇게 막 입으로 막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원식 장관이 너무 멋있는 얘기 있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네, 이 북한 자꾸 저렇게 짖는 거는 네. 뭐 자기를 바라봐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말들도 있죠. 북한 내부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김정은이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다. 솔직하게 네. 내가 그 군사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북한은 이틀 이상 전쟁 지속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일으키면은 저 백두열통인가 뭔가 뒤져. 근데 네. 저게 막 주적에 뭐 불변의 주적 뭐 그래서 신원식 장관 얘기한 것처럼 그 짖는 개는 네. 물지 않는다. 그만 짖어라. 네. 요구 사항이 뭔지를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죠. 네. 근데 전쟁이라는 것들이 항상 뭐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이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잃을 게 많으면은 솔직히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상황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려와요. 또 예. 다른 측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김정은이가 남한은 주적이고 동족 개념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쵸.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내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 남한의 종북 주사파가 네.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제 민족이라는 거 버렸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민족과 네. 동족이라는 걸 버리니까 남한의 주사파들이 패닉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효용 가치가 네. 이미 없다. 우리는 미국하고 거래할란다. 그러니까 막 왈왈왈왈 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놓고 뭐냐면 이재명이가 여기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전쟁의 공포 분위기를 조사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대만에서. 네. 대만 대통령 선거 때 중국이 뭐라 그래요? 니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줘.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 그쵸. 니네 다 죽어. 네. 협박을 했는데 그렇죠. 대만의 국민들이 콧방귀를 팡 꼈죠. 네. 그래서 친미 성향의 네.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총통. 요번에 김정은이가 똑같이 니네 주적이고 우리 전쟁이고 불바다 만들어. 그러니까 답을 해줘. 이재명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번에 당에 복귀하면 제1성이 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김정은의 전쟁 협박에 맞장구를 쳐준 사람이 누구? 이재명의 제1성이 그거예요. 아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은 이 우파의 진영에서 항상 얘기를 했죠. 우리는 휴전 국가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파에서 주장했던 부분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재명이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네. 김정은의 이야기에 두 스푼 더 네. 추가해가지고 뭐 묻지 않고 따블로 해서 그 얘기를 옹호함으로써 네.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고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몰아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은 고로 전쟁광이고 나는 평화주의자다. 뭐 그런 거죠. 네. 뭐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더러운 평화라도 평화가 나는 평화주의자다. 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쵸. 논리가 딱 떨어지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짖는 거는 누구를 향해 졌냐?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한테 SOS를 쳐가지고 이것을 전쟁파, 평화파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서 서로 김정은이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재명도 윤석열은 전쟁관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본질이다. 제 분석이 어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400여 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도 있었고 해서 이 북한 내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기가 없어갖고 수술도 네. 못했다며. 그래서 항생제도 없고. 예, 그래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더 강력하게 이제 발언을 하는 것 같고, 이 북한 헌법에 대해서 또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해서 평정하고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 통일, 민족대 단결이라는 표현들을 이제는 삭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네. 범민련 뭐 그것도 다 네, 그 저 해체했다며요. 네,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종국 주사파들 너희들은 네. 김정은이가 버렸어. 네. 이제 정신 차리고 어? 돌아와야지.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네요. 동족 아니래. 네. 그리고 또 약간 그 의아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이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다라고 했고,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는 전쟁을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뒤지니까 네.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아까 왈왈왈 짓는 거는 네. 그 대한민국 내부를 국론을 분열시켜 가지고 네. 서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막 공격해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전 선언을 해서 평화 선언 해 가지고 네. 그걸 그 노래를 불러야죠. 종전 선언을 노래 불러서 우리들은 평화주의자고 네. 윤석열은 전쟁 광이고 민족 대결을 부추기는 자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이재명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요번에 당무 복귀의 제1성이 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 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항상 뒤집어 씌우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뭐만 되면 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수록 뭐냐면은 그 한미일 어떤 군사 협력, 실제로는 군사 동맹을 해서 네. 어떤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장관 잘해주세요. 네, 또 이제 그래서 김정은의 이 발언에 윤 대통령도 응답을 했죠. 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아주 잘했어. 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저기에 한술 떠서 네. 동조한 사람이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 바로 이재명의 당무 복귀의 제1성이 그거예요. 네, 참 남한을, 남한이라 표현도 안 좋고 대한민국을 그렇죠. 이렇게 분열로 획책하는 김정은의 술책을 넘어간 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네. 이재명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당연하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 네, 그래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재정을 추진했다. 아주 추진하라고 좋아요.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번에 하여튼 북한 외교관들이 상당히 이제 네. 보안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많이 넘어왔다고 하고, 예, 그쵸. 중국 같은 데서는 네. 이런 탈북민을 자꾸 북한으로 보내는데 강제 중국도 북송하죠. 네. 하여튼 이 문명국으로 이렇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